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그런데 부산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야구 경기가 있는 날. 그런데 어째 더그아웃이 썰렁합니다. 아니, 여기 몇 명이야, 이게 팀은? 13명입니다. 13명? 야구 한 명으로 하면 4명밖에 여유가 없네? 예. 지금 대창사예요, 대창사. 아니, 전통이 얼마인데, 비행기까지 들어오면 부산 대동중학교 야구부. 무려 71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라 불리는 이대호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 그런 학교의 야구부가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답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날. 야구 경기를 하려면 투수, 포수, 외야수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가 필수인데 시합에 뛸 최소 인원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까지 부산의 이 큰 도시에서 선수가 없어서 이렇게 쩔쩔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구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선수 교체가 필요한 스포츠. 13명의 선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후보 선수가 없어요? 지금 후보 선수는 부성적. 부산고 저는 최정제 때문에 시합 못 뛰고 있고 쟤는 1학년인데 후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없다 보니 응원석도 허전합니다. 1학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3학년 부모님도 많으시고 2학년 부모님도 많으시고 많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대동중학교 야구부는 잠정 해체. 떠나는 아이들도 떠나보내는 감독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없어? 고등학교 가면은 나무 배트로 치는데 나무 배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수고했어. 1953년 창단되어 70년을 넘게 이어온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3학년)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도 야구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독님, 야구부가 없어지면 저희들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고 하는데 참 감독으로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3학년 학생 10명이 졸업을 하고 나면 야구부에는 3명이 남습니다. 하지만 3명으로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팀을 제가 이끌어서 우승시켜보고 싶었는데 또 못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야구가 좋아 이 학교에 왔다는 재영이. 꿈이 뭐예요? 그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전국 유소년 야구부. 5년 새 전국에서 30개가 넘는 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야구부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중심지 역할을 해온 부산대학로 앞. 태어난 곳이죠.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는 나의 터전이 되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시의원이 된 반선호 씨. 그와 함께 부산 대학로 앞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25.6%. 상가 4곳 중 하나가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 뭐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고는 다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앞이 이렇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부산대가 그래도 부산의 대학생들의 맥하고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사실은 스스로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의원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게 단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부산이 아마 대한민국의 거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상권이 사라진 것이 아닌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 부산의 재정 전망을 연구하는 박충훈 박사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50만 벽이 무너졌고, 또 2023년에는 이제 330만 벽도 무너졌습니다. 부산 인구 유출률, 즉 연령대별 인구가 빠져나가는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죠. 이에 비해 청년층 순유입률은 도드라지게 낮습니다.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죠. 빠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빠지면 재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의 양이 지방 세입을 뭐 거의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청년층의 유출은 곧 지역 경제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제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2도시가 미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슬픈 별명이 생긴 부산.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층은 줄어들고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인구 절벽은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세대는 70명, 그 다음 세대는 25명이 된다는 의미. 이 감소 추세는 흡사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견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흑사병 때 인구가 유럽의 인구가 한 30년, 4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그 성격을 가진 인구가 함께 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많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인구와 경제를 연구하는 이철희 교수.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삼각형, 출생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2002년에는 구조에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은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22년 저출생으로 아래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대로라면 2072년 대한민국 인구 30%가 사라집니다. 한국도 앞으로 한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인구 규모의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와 더불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학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연령 인구라 부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에 3,642만 명, 2072년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1,658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이 충격을 일찌감치 체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감시 장치에 도입해 화재, 폭발 등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 설립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 부사장은 요즘 부쩍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 공고 올렸을 때 입사 지원 신청한 인원이 1명만 이제 지원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근무 조건이 나빠서는 아닐까? 주 40시간 5일 근무에 초봉은 3,500만 원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 구인난이 심해 근처 대학들과 산학 협력도 맺고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부터 관련된 이제 첨부 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해서 다 소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회사에서 이제 또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출생의 파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한국 생산연령 인구 추이를 보면 3,700만 수준이었던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 수준인 1,70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전영준 교수는 재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왔다고 말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작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조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8년이 오면 30대의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였습니다. 50대는 이 비율이 42.3%까지 치솟았죠. 여기서 총조세란 조세, 사회보험료, 준조세 이 모두를 합친 것인데요. 생산 연령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2072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는 총소득의 37.3%를, 50대는 무려 48.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정부 재정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빚을 갖다 떠넘기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공적 부모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한테 빚을 체계적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